배우자가 술만 마시면 난폭해지나요? 협박을 한다고요? 그런데 바로 다음날 되면 싹싹 빌고 잘못했다, 다시는 안 그럴게 이러니 마음이 약해지시나요? 그렇다면 더욱더 최악의 상황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 있는 이혼을 돕는 류현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좀 솔직한 변호사가 돼보려 합니다. 왜냐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말이죠. 바로 어제만 해도요, 상담하면서 정말 속 답답한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정말 많이 듣는 상담 레파토리 하나 소개해 볼게요. 아니, 배우자가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행동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 의뢰인분도 정말 너무 심각한 고충이 많다고 하는데요. 실컷 상담 진행하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물어보시곤 합니다. 아, 변호사님, 그런데 그래도 제가 과연 이혼하는 게 맞을까요? 네. 참 사실 답답하기도 합니다. 아니, 정말 이거 누가 봐도 이혼하는 게 맞는데 왜 이렇게 이혼을 하지 말지 고민을 하시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물론 제가 아무리 이혼 사건 많이 진행해도 의뢰인분께 이혼을 하셔라 마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주제넘는 겁니다. 그래서 전 사실 상담하면서 이혼을 권하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제 영상에서만큼은 이런 경우는 결국 이혼하실 거고 이혼하시는 게 맞다, 그리고 이혼하시는 게 차라리 낫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까지 수천 개의 이혼 사건을 진행해본 경험을 토대로 정리해본 이혼 반드시 해야 하는 사유 3가지 영상 만들어 봤습니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배우자가 가스라이팅을 하나요? 제발 이혼하세요. 사람을 때리고 물건 부수고 던지고 하는 가정폭력만 폭력이 아닙니다. 한 사람을 정신적으로 지배하고 또 조종까지 하는 이 가스라이팅도 심리적 폭력이나 마찬가지인데요. 가스라이팅이 극심하면요, 한 사람의 인생을 철저히 무너뜨리고 도무지 온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 엄두조차 못 내게 만들기도 합니다. 보통 배우자의 가스라이팅은 교묘하게 진행이 되어서요, 당하는 사람도 이게 가스라이팅인지 알아채기 힘든 그런 경우 많습니다. 그리고 제 경험칙상 아내보다는 남편이 아내를 가스라이팅 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은데요. 배우자가 그 상대방을 가스라이팅 하는 대표적인 방식을 설명드리면 먼저 상대방이 부족하다, 못났다 이런 식으로 자존감과 자신감 나락으로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본인이 더 나은 사람이라고 포장하면서 은연중에 본인한테 더 의존하게 만드는데요. 상대방이 조그만 잘못이라도 하면 아주 큰 잘못인 양 과장하고 집요하게 파고들면서 정작 본인이 잘못하면 뻔뻔하게 상대방 탓을 합니다. 심지어는 본인이 바람펴도 배우자 탓이라고 하고요. 의부증이다, 의처증이다, 그래서 같이 못 산다, 이렇게 몰아가기까지 합니다. 아주 악랄한 경우는요, 가족들에게까지 배우자를 험담해서 모두가 외면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사회활동, 경제활동도 못하게 단속하고 철저히 배우자를 고립시킵니다. 결국 가스라이팅은 상대방을 심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철저히 외로운 상태로 만들어 본인에게 더욱 심리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심리적인 지배 과정,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더 큰 문제는 배우자에게 철저히 심리적으로 지배된 상태에서 이혼을 결심하기란 더 힘들어진다는 점인데요. 반대로 상대방의 가스라이팅은 시간에 비례해 그 수위가 더 높아지고 또 이로 인한 고통도 가중되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폭력만큼이나 이 가스라이팅은요, 한번 시작되면 쉽게 멈추지 않아요. 그리고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당사자의 삶이 더 피폐해지는 구조입니다. 배우자가 지속적으로 가스라이팅을 해 내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고 부족한 사람으로 생각되기에 이르렀다면 갈수록 삶에 대한 의욕이 떨어지고 또 불행해질 가능성 높습니다.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지금 이혼을 결심할 적기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배우자가 폭력적인가요? 제발 이혼하세요. 제가 예전에도 가정폭력에 대처하는 그나마 가장 효율적인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가정폭력 한 번 시작되면 웬만해서 스탑되지 않습니다. 필히 반복되고요, 그 수위는 더 높아지기 마련입니다. 배우자가 술만 마시면 난폭해지나요? 협박을 한다고요? 그런데 바로 다음날 되면 싹싹 빌고 잘못했다, 다시는 안 그럴게 이러니 마음이 약해지시나요? 그렇다면 더욱더 최악의 상황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분명 잘못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든 용서하고 넘어가니 그러한 상황이 어떻게든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구나,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을 하면서 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고요. 폭력은 어쩌면 중독성이 있는지 약해지지 않습니다. 그 수위가 강해지기 마련입니다. 단호하게 경고를 하고 배우자를 변화시킬
빚이나 여력이 내게 없다면요. 최악의 경우 나는 물론이고 자녀들의 안위, 건강, 그리고 심지어는 생명까지 위협받는 상황이 올 수 있고요. 특히 폭력적인 부모의 모습을 본 자녀에게는 평생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로 남거나 그 자체가 학습되기도 합니다. 가족 모두를 불행하게 만드는 가정폭력, 나아지길 기대하신다면 오산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진중하게 이혼 고민해 보셔야겠습니다. 마지막은요. 배우자가 친정 식구, 지인, 가리지 않고 돈을 빌리고 다닌다? 제발 이혼하세요. 결혼 생활에 가장 필요한 덕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사랑, 애정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긴 혼인 생활을 굳건히 지지해주는 가장 중요한 덕목 바로 책임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담 진행해 보면요. 알고 보니 배우자가 심지어는 우리 부모님한테도 돈을 빌렸더라. 생각지도 못한 빚이 생겼더라. 전 재산을 주식에 투자하더니 다 탕진했더라. 뭐 이렇게 말씀 주시는 경우 꽤 있습니다. 사실 그 정도가 되면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생각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막연히 언젠가는 갚아야지, 뭐 어떻게든 되겠지 이런 생각으로 돈을 빌리거나 투자하는 것입니다. 책임감이 없는 배우자의 여러 유형 중에서도 저는 이 유형이 정말 최악의 경우에 해당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러한 무책임한 사고방식 그리고 행동이 결혼 생활에 고스란히 반영됩니다. 가정이 충실할 가능성 낮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핑계와 거짓말로 부부간 신뢰 당연히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몇 년 동안 배우자가 진 빚만 갚느라 옷 한 벌 제대로 사 입지 못했다. 건강도 다 해쳤다. 이번이 마지막이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그러고 있더라.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더라. 뭐 이렇게 말씀 주시는 의뢰인분들 많습니다. 빚에 허덕이는 배우자, 나 몰래 빚진 배우자, 재산을 탕진한 배우자, 물론 돈도 문제일 수 있겠죠.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요, 그의 무책임함입니다. 어떻게든 혼인 생활을 유지하더라도 무책임한 배우자와의 혼인 생활은 불행하기 마련이에요. 혹여나 배우자가 여기저기 돈 빌리고 빚을 져서 마음고생 중이신가요? 이제는 정말 진중하게 이혼을 고민하셔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앞서 든 세 가지 상황에 놓였다면 말이죠.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결국 언젠가는 진지하게 이혼 고민하시더라고요. 맘고생 있는 대로 다 하고 시간도 다 보냈는데 결국에는 이혼 결심을 하게 되었다면 그간 보낸 시간과 감정 소모 너무 아깝잖아요. 배우자가 나아지고 또 결혼 생활도 나아지길 바라는 마음 너무 잘 이해하지만 한 번뿐인 내 인생 너무 소중합니다. 많은 사건을 진행하면서 체득한 지극히 통계적인 수치를 통해 오늘 짚어본 내용이니까요. 꼭 유념해주세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저의 영상 도움 되셨나요? 지나치지 마시고 꼭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